70대가 말하는 절대 하면 안 되는 7가지.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70대가 말하는 절대 하면 안 되는 7가지에 대하여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 영상을 찍기까지 몇 달을 망설였습니다. 내가 무슨 자격으로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할까 싶어서요. 그런데 얼마 전 제 아들 친구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46이었어요. 장례식장에서 그 친구 어머니를 봤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우리 애가 작년에 허리가 아프다고 했는데 바쁘다고 미루라고 했어요. 병원 한 번만 보냈어도.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똑같았거든요. 30년 전 제 아내가 요즘 소화가 잘 안 되라고 했을 때 나이 들면 그런 거야 라고 넘겼던 게 지금도 제 가슴에 못처럼 박혀 있습니다. 1년 후 아내는 위암 3기 진단을 받았고 그로부터 2년 뒤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저는 57이었고 아내는 55이었습니다. 그 후로 20년을 그때 병원만 갔어도라는 후회와 함께 살아왔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건 잘난 척도 충고도 아닙니다. 그냥 70년을 살고 나서야 알게 된 너무 늦게 깨달은 것들을 누군가는 제때 알았으면 하는 간절함 때문입니다. 특히 지금 50대, 60대이신 분들, 그리고 아직 젊다고 생각하시는 40대, 30대 분들까지 제 이야기가 누군가의 인생에서 단 하나의 후회라도 덜어낼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이 영상을 만든 이유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건강을 나중으로 미루지 마세요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아내 이야기, 사실 거기엔 더 아픈 진실이 있습니다. 아내가 처음 속이 안 좋다고 말한 게 정확히 1년 7개월 전이었어요. 그때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요즘 회식이 많아서 그래. 나도 속이 안 좋아. 약국 가서 소화제 사 먹어. 그게 전부였습니다. 아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남편이 바쁜 걸 아니까, 자식들도 각자 일이 있으니까. 그렇게 혼자 참았습니다. 병원에 간 건 피를 토하고 나서였어요. 의사 선생님이 내시경 사진을 보여주면서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최소 1년은 넘었을 겁니다. 좀 더 일찍 오셨으면.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1년 7개월 전 아내의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수술을 받고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아내는 한 번도 저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안하다고 했어요. 여보, 내가 더 일찍 말할걸. 당신 걱정시킬까봐. 그 말이 얼마나 가슴 아픈지 아십니까? 저는 아내가 떠난 후 건강검진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늦었지만요. 당뇨가 있었고 혈압도 높았고 무릎 연골도 다 닳아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군요. 이거 10년은 된 거예요. 그동안 아프지 않았어요? 아팠죠. 무릎도 시큰거렸고 계단 오르면 숨도 찼습니다. 근데 참았습니다. 그냥 나이 탓인 줄 알았어요. 지금은 무릎 때문에 산책도 30분이 한계입니다. 계단 대신 엘리베이터를 찾고 여행 가고 싶어도 걷는 게 두려워서 포기합니다. 제 친구 김형은 이가 아파도 참았습니다. 임플란트 비싸다고 계속 미뤘어요. 결국 잇몸까지 망가져서 지금은 틀니를 합니다. 그 친구가 저한테 이러더군요. 영수야, 음식 씹는 게 이렇게 행복한 건지 몰랐어. 지금 틀니로 먹으니까 뭘 먹어도 맛이 없어. 그때 100만 원 아끼려다가 이제 평생 고생이야. 여러분, 병원비가 아깝습니까? 시간이 없습니까? 제발 부탁드립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좀 쉬면 나아지겠지. 나이 들면 원래 그런 거지. 이런 말로 넘기지 마시고 이상하면 바로 병원 가세요. 건강검진 미루지 마시고 아픈 곳 있으면 당장 치료받으세요. 건강은 돈으로도 시간으로도 다시 살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자식 인생을 대신 살아주지 마세요입니다. 제게는 아들이 둘 있습니다.
큰아들 준호는 지금 48, 작은아들 민호는 45입니다. 큰아들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준호는 어릴 때부터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어요. 초등학교 때는 늘 미술대회에서 상을 타왔고 중학교 때는 만화책을 직접 그렸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빠, 나 미대 가고 싶어. 그때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압니까? 그림으로 밥 먹고 살려고. 미대 나와서 뭐 할 건데? 너 공부 잘하잖아. 공대 가서 엔지니어 돼. 그게 안정적이야. 준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 말대로 공대에 진학했습니다. 대학 다니는 4년 동안 준호는 한 번도 즐거워 보이지 않았어요. 성적도 중간 정도였고 표정도 늘 어두웠습니다. 졸업하고 대기업 엔지니어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뿌듯했죠. 내가 잘 이끌어줬어. 그런데 10년 후 준호가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더군요. 아빠, 저는 지난 10년 동안 단 하루도 행복한 적이 없었어요. 매일 아침 출근할 때마다 이게 내 인생인가 싶었어요. 근데 아빠한테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서 참았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무슨 짓을 한 건지 깨달았습니다. 준호는 지금 작은 디자인 스튜디오를 운영합니다. 돈은 많이 못 벌지만 처음으로 눈빛이 살아있습니다. 얼마 전에 준호가 자기가 디자인한 책을 보여줬어요. 그 책이 어떤 상을 받았다면서 그 얘기를 하는 준호의 표정을 보면서 제 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준호야, 아빠가 미안하다. 내가 고2 때 그림 그리고 싶다고 했을 때 아빠가 응원해줬어야 했는데. 준호는 괜찮다고 했지만 저는 압니다. 그 아이한테서 20년을 빼앗은 걸. 제 친구 박형은 딸의 결혼을 반대했습니다. 그 남자는 집안도 별로고 직업도 불안정해. 딸은 결국 아버지 뜻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소개해준 의사와 결혼했죠. 5년 후 그 딸은 이혼했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웠거든요. 박형이 저한테 술 마시면서 그러더군요. 영수야, 내가 미쳤었어. 내 딸 인생을 내 기준으로 판단한 게 얼마나 오만한 짓인지 이제야 알겠어. 딸이 날 원망하는 눈빛을 평생 잊을 수가 없어. 여러분, 자식은 우리의 연장이 아닙니다. 우리의 꿈을 대신 이뤄줄 도구도 아닙니다. 그들은 그들만의 인생을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선택을 대신 해주는 게 아니라 어떤 선택을 하든 곁에서 응원해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돈 이야기를 미루지 마세요입니다. 이 이야기는 많은 분들이 불편해하실 겁니다. 하지만 꼭 해야 할 이야기입니다. 5년 전 저는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전립선암이었어요. 다행히 초기였고 수술 후 지금은 괜찮습니다만 당시에는 많은 생각을 했죠. 그때 처음으로 자식들을 앉혀놓고 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빠 통장에 얼마 있고 연금이 얼마 나오고 이 집은 누구 명이고 만약 아빠가 먼저 가면 어떻게 할 거고. 자식들이 처음엔 아빠 무슨 그런 말씀을 했지만 저는 끝까지 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얼마나 잘한 일인지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제 옆집 최형은 그런 이야기를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굳이 그런 얘기를 왜 해? 알아서 하겠지. 그러다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은 가족들은 통장이 어디 있는지, 보험은 어떻게 되는지, 부채는 없는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형수님이 은행, 보험사 다니느라 몇 달을 고생했고 형제들 사이에서는 아버지가 나한테 이 땅 준다고 했어. 아니야, 나한테 그랬어. 이런 다툼까지 벌어졌습니다. 평생 우애 좋던 형제가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연락도 안 하고 지냅니다. 여러분, 돈 이야기가 불편합니까? 자식들한테 미안합니까? 더 미안한 건 아무 말 없이 가는 겁니다. 그럼 남은 가족들이 서로 의심하고 상처받고 관계가 망가집니다. 저는 자식들한테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아빠가 죽으면
이 집은 팔아서 반반 나눠라. 엄마 산소관리비는 큰아들이 맡아라. 통장 비밀번호는 이거고 보험은 어디에 있고. 처음엔 자식들이 눈물을 글썽였지만 나중에 큰아들이 그러더군요. 아빠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해 주셔서 오히려 마음이 편해요. 나중에 동생이랑 싸우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연금 이야기도 했습니다. 아빠는 한 달에 얼마 받고 병원비로 얼마 나가고 그래서 너희한테 매달 도움을 받을 수는 없다. 미안하다. 작은 아들이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너희도 너희 살림이 있는데 아빠한테 쓸 수는 없어. 대신 1년에 한두 번 같이 여행 가자. 그게 아빠는 더 좋다. 이렇게 솔직하게 이야기하니까 오히려 서로 편해졌습니다. 숨기고 미루고 애매하게 두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됩니다. 네 번째는 사람을 억지로 붙잡지 마세요입니다. 저는 평생 친구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회사 다닐 때는 회식 한 번 안 빠지고 동창회도 꼬박꼬박 나가고 골프 모임, 등산 모임, 술 모임. 주말에도 쉬는 날이 없었어요. 그런데 60대 넘어서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 중에 진짜 내 친구가 몇 명이나 될까? 어떤 모임은 만나고 나면 더 피곤했습니다. 자랑 듣느라, 험담 듣느라, 억지 웃음 짓느라. 특히 한 친구가 있었는데 만날 때마다 저를 무시했어요. 야 영수야, 너 아직도 그 차 타? 나는 이번에 새 차 뽑았어. 너 아직도 그 동네 살아? 나는 강남으로 이사 갔는데. 처음엔 그냥 친구 특성이려니 했습니다. 40년 알고 지낸 사이니까. 근데 아내가 돌아가시고 나서 그 친구가 한 말은 정말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야, 솔직히 내 와이프 그렇게 아픈 거 내가 케어를 잘못한 거 아니야? 내 와이프는 건강검진 꼬박꼬박 시키는데. 그 순간 40년 우정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그 친구 연락을 끊었습니다. 처음엔 섭섭하더군요. 그래도 40년인데. 근데 끊고 나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했습니다. 제 옆집 김 여사님은 60년 지기 친구가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같이 자라고 결혼하고 자식 낳고 평생을 함께 했죠. 근데 그 친구가 늘 김 여사님한테 부탁만 했대요. 내가 요즘 허리가 아파서 그런데 은행 좀 대신 가줄래? 내가 바빠서 그런데 명절 음식 좀 같이 만들어줄래? 나는 재료만 살게. 60년 동안 그렇게 이용당했답니다. 김 여사님이 작년에 수술을 받았을 때 그 친구는 병문안 한 번 안 왔대요. 나 요즘 바빠서 못 가. 몸조리 잘해. 문자 한 통이 전부였답니다. 김 여사님이 결국 그 친구와 연을 끊었습니다. 60년 만에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사님 60년이나 참으셨어요? 전 40년 참다가 끊었는데. 둘이 웃었습니다. 여러분, 오래 알았다고 좋은 사람은 아닙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만나면 지치는 사람, 존중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은 과감하게 정리해도 됩니다. 나이 들면 사람 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편안한 사람 몇 명이면 충분합니다. 다섯 번째는 감정을 참기만 하지 마세요입니다. 저는 평생 감정 표현을 안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화가 나도 참고 서운해도 참고 슬퍼도 참았습니다. 남자가 그걸 어떻게 표현해? 나이 먹은 사람이 창피하게. 이런 생각으로 70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다 5년 전 대상포진에 걸렸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군요.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죠? 대상포진은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오는 겁니다. 마음에 쌓인 게 많으시면 이렇게 몸으로 나옵니다. 그 말을 듣고 제 인생을 돌아봤습니다. 아내가 아플 때 저는 아내 앞에서 한 번도 울지 않았습니다. 내가 무너지면 안 돼. 그렇게 생각했죠. 장례식에서도 눈물 한 방울 안 흘렸습니다.
문상객들 맞이하느라 자식들 챙기느라 정신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장례 끝나고 혼자 집에 돌아왔을 때 아내 옷장을 열어보는데 갑자기 숨이 안 쉬어지더군요. 그제야 울었습니다. 밤새도록 울었습니다. 20년이 지난 지금도 가끔 아내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이젠 참지 않습니다. 울고 싶으면 울고 화나면 화낸다고 말하고 서운하면 서운하다고 합니다. 제 친구 정형은 평생 아버지한테 서운한 게 많았대요. 아버지가 늘 형만 예뻐하고 정형은 무시했거든요. 그래서 평생 아버지한테 인정받고 싶어서 열심히 살았답니다. 돈도 벌고 출세도 하고 그걸 아버지한테 자랑했는데 아버지는 끝까지 그래 형보단 못하지만 그래도 잘했네 이런 식이었대요. 정형은 그 서운함을 한 번도 말하지 못했답니다. 그러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정형은 지금도 그때를 후회한답니다. 그때 한 번이라도 아버지, 저는 왜 사랑받지 못합니까? 물어볼 걸. 이제 묻고 싶어도 아버지가 안 계셔. 여러분, 참으면 몸이 병듭니다. 마음이 망가집니다. 화나면 화낸다고 하고 서운하면 서운하다고 하고 슬프면 우세요. 그게 건강입니다. 그게 솔직한 겁니다. 6번째는 나중에라는 말을 믿지 마세요입니다. 제 버킷리스트에는 항목이 많았습니다. 유럽 여행 1달, 기타 배우기, 사진 배워서 사진전 열기, 아내와 제주도에서 1달 살기. 이 중에서 지금까지 이룬 게 몇 개일까요? 하나도 없습니다. 유럽 여행은 은퇴하고 나서라고 미뤘습니다. 그런데 은퇴하니까 몸이 말을 안 듣더군요. 긴 비행이 무서워졌습니다. 기타는 시간 날 때라고 미뤘습니다. 70 넘으니까 손가락이 굳어서 이젠 시작하기도 힘듭니다. 사진은 카메라 사면이라고 미뤘습니다. 결국 카메라는 사지도 않았습니다. 제주도 1달 살기는 아내가 살아있을 때 꼭 가고 싶어 했던 곳입니다. 여보, 내가 정년하면 우리 제주도 가서 1달 살아보자.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근데 정년 2년 전에 아내가 먼저 갔습니다. 저는 3년 전에 혼자 제주도에 갔습니다. 아내 없이 1달이 아니라 일주일만 있다가 왔습니다. 혼자 있으니까 너무 외롭더군요. 바다를 보면서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미안해. 우리 나중에 가자고만 하지 말고 그때 당장 갈걸. 2년만 더 기다리자고 하지 말걸. 제 친구 서형은 평생 아들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못했답니다. 나중에 기회 되면 말해야지. 그렇게만 생각했대요. 그러다 아들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갑자기요. 서형은 장례식장에서 아들 영정 앞에서 그 말을 했답니다. 아빠가 사랑한다. 미안하다. 왜 살아있을 때 한 번도 말 안 했을까? 여러분, 나중은 없습니다. 하고 싶은 말 지금 하세요. 가고 싶은 곳 지금 가세요. 만나고 싶은 사람 지금 만나세요. 내일은 아무도 모릅니다. 7번째는 자기 자신을 너무 늦게 챙기지 마세요입니다. 저는 평생을 누군가의 아들, 누군가의 남편, 누군가의 아버지, 누군가의 직장 동료로 살았습니다. 정작 이영수라는 사람으로 산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아내가 돌아가시고 자식들이 독립하고 회사에서 은퇴하고 나서야 비로소 물었습니다. 나는 뭘 좋아하지? 나는 뭘 하고 싶지? 70이 넘어서 처음으로 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나는 나를 너무 몰랐구나. 요즘 저는 조금씩 저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동네 공원을 걷습니다. 예전엔 건강을 위해서 걸었는데 지금은 걷는 게 좋아서 걷습니다. 1달에 한 번은 혼자 영화를 봅니다. 누가 뭐라 하든 제가 보고 싶은 영화를 봅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제가 좋아하는 칼국수 집에 갑니다. 혼자서요.
누구 눈치 안 보고 천천히 제 속도로 먹습니다. 작은 것들이지만 이게 행복이더군요. 제 친구 한 여사님은 60 넘어서 처음으로 미용실에서 파마를 했답니다. 평생 남편이 파마하면 늙어 보여 라고 해서 못했대요. 남편 돌아가시고 나서 용기 내서 했는데 거울 보면서 울었답니다. 이렇게 예쁜데 왜 평생 못 해봤을까? 여러분, 조금은 이기적으로 사세요. 당신도 당신의 인생을 살 자격이 있습니다. 부모 눈치, 배우자 눈치, 자식 눈치 보지 말고 당신이 하고 싶은 것 지금 하세요. 7번째는 이건 충고가 아니라 부탁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잘난 척이나 충고가 아닙니다. 그냥 70년을 살아보니까 너무 늦게 깨달은 것들, 그걸 누군가는 제때 알았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저는 지금도 후회합니다. 아내한테 더 많이 사랑한다고 할 걸, 병원 진작가라고 할 걸, 아들한테 내 꿈을 응원한다고 할 걸, 친구들한테 서운하다고 솔직하게 말할 걸, 지금 하고 싶은 거 나중으로 미루지 말 걸,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조금 더 사랑할 걸. 근데 이미 늦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상으로 남깁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지금 40대, 50대, 60대이신 분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몸이 아프면 지금 당장 병원 가세요. 자식이 하고 싶다는 거 응원해주세요. 가족과 돈 이야기 솔직하게 하세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정리해도 됩니다. 서운한 감정 참지만 말고 표현하세요. 하고 싶은 거 지금 하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나 자신을 사랑하세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의 인생에서 단 하나의 후회라도 덜어낼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이 영상을 만든 이유가 충분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하나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나서 오늘 지금 당장 한 가지만 실천해보세요. 부모님께 전화하셔도 좋고, 미뤄뒀던 병원 예약을 해도 좋고, 배우자한테 사랑한다고 말해도 좋고,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도 좋습니다. 작은 실천 하나가 10년 후, 20년 후의 여러분을 바꿔놓을 겁니다. 저는 오늘도 아내 산소에 다녀올 겁니다. 그리고 아내한테 말할 겁니다. 여보, 사랑했어. 지금도 사랑해. 미안해, 고마워. 살아있을 때 더 많이 말해주지 못한 게 평생 후회지만 이렇게라도 계속 말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저처럼 후회하지 마세요. 살아있을 때, 건강할 때, 지금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 하시고, 하고 싶은 거 하시고, 여러분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세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인생에 작은 울림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후회 없는 인생 사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실천 하나를 시작해보세요. 그것이 당신의 미래를 바꿉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눠주세요.